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대폰 전화번호 끝번호 2941 쓰시는 분께서 아마 그 유튜브를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이전 설치였는데요. 멀티브이 슈브5인데 아마 용량이 좀 더 늘어나는 관계로 또 실내기를 추가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기가 다를 때 온보딩을 해서 그게 이제 서로 호환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이제 확인이 안 되었나 봐요. 자, 오늘은 이제 설치하고 나서 슈퍼5도 마찬가지고 또 옛날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1501에라나 1501에라 이런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면 뭘 봐야 되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멀티브이 슈퍼5에서 요즘 우리가 전원을 최초에 설치하고 실내기 실외기 전원을 올리면 자기가 주소도 잡아주고 오토 어드레싱 끝나고 나면 시운전도 해주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이제 바뀌었어요, 자동으로. 네, 그런데 CH150하고 E20하고 번갈아서 이렇게 고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뜰 때가 있습니다. 실외기 그러니까 88 시그멘트를 보면 계속해서 중간에 이렇게 CH150, E20 계속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150은 액 압축 방지에 대한 에러거든요. 액 압축이 어떻게 되는지는 차츰 보기로 하고, 자, 20205 에러가 뭔가 하면요, 에러 항목에는 시운전 중 시스템 에러 또한 제한 제어가 돌입한 경우, 제한을 더 이상 에어컨을 돌리면 이제 뭐 중요한 고장이 난다거나 파손이 된다거나 하기 때문에 제한을 걸어서 더 이상 가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냉매에 관계된 저압, 고압, 그 다음에 SMB라 그러죠. 압축비, 그 다음에 토출 온도 과다 상승, IPM 온도 제어, 압축기 상승 제한, 고압 과다 상승, 요렇게 이제 에러 항목이 문제가 있을 때 205를 띄우게 되거든요. 205는 굉장히 좀 범위를 보면 넓은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150이라는 에러는 이제 그 중에서 쉽게 말하면 SMB가 맞지 않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보면 액 압축이 왜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가름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액 압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컴프레셔에서 가스, 냉매 가스를 압축하는 겁니다. 냉매 가스를. 그래서 냉매 가스를 이제 압축을 해 가지고요, 압축을 하게 되면 이제 고온고압의 핫가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쉬레기, 엉축기라 그러는데요, 엉축기에 집어넣어서 뱅뱅뱅 돌리면서 바람을 싹 불어내게 되면 이게 이제 액으로 변해요. 근데 이제 온도와 압력은 변함없이 이제 그 상만 변화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핫가스에서 액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액으로 변한 다음에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지만, 제일 먼저 압축기를 출발해 가지고 나가는 과정 중에서는 오일이 다량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오일 분리기 위해서 오일을 분리해 가지고 다시 이제 그 바이패스를 시키는데, 오일이 사실상 그 냉매 사이클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부속품을 녹이 쓸지 않게 하고, 부식도 물론 안 되게 하지만 윤활작용도 하는 그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극히 소량만 흐르면 되니까 실제로 그게 이제 전열을 방해하기 때문에 유분리기를 달아서 오일은 이제 뭐 많은 부분 다 해소를 해가지고 다시 컴프레셔를 집어넣고, 나머지는 조금 미량만 엉축기를 통해서 엉축이 되고 난 다음에 고온고압의 액 상태에 섞여서 실내기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발생 원인을 보면 고압 센서 고장, 저압 센서 고장, 실내기 또는 실외기 팬 고장, 냉매 부족 누설, 냉매 배관 파손, 배관 변형, 실내 EV, 전자팽창병 불량, 그 다음에 실내 실외기의 전자팽창병 불량, 뭐 이거는 이제 실내 쪽은 이게 전자팽창변이 냉방을 할 때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실외 쪽 전자팽창변은 난방을 할 때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 열교환기 차폐, 서비스 밸브 막힘, 실내 배관 온도 센서 불량, 실외기 PCB 불량, 냉매 과다 충전,
압축기, 토출, 배관, 온도 센서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의 2205가 떠요. 2205는 만일에 2205 시운전 중에 2205가 뜨면 상당히 잡기가 많이 좀 불편해요. 이건 우리가 그 시설하시는 분은 빨리 시설을 하고 또 다른 현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2205가 안 떴으면 좋겠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놓으시면 좋겠고, 자, 우선 시운전 중에서는 이게 액압축이 문제가 됐을 때는 이렇게 교본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을 그런 게 리셋을 하기 전에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봐야 될 게, 우리가 그러면 이 액압축이 어떻게 해서 되는지 그 정의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토출 가열도 제어를 합니다. 토출 가열도 제어란 게 어떤 건지 그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열은, 자, 한번 보십시오. 냉동 사이클의 정발 과정에서 정발기 내부의 액 냉매와 기체 냉매가 혼합되어 저압의 포화 액 냉매로 되어 있습니다. 평창병 통과 직후 냉매는 90% 이상이 액 냉매인데 정발기를 통과하면서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정발하면서 기체 냉매로 변한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외기, 즉 우리가 컴프레셔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응축기를 통과해서 뜨거운 이제 열기를 빼내고 나면 압력과 뭐 조금 변하겠지만 압력과 온도는 변함없이 상만 밖에서 이제 액이 이제 실내기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평창변 입구까지 들어갑니다. 평창변이 필요한 만큼, 이거는 전자평창변을 우리가 쓰니까요, 어떤 로직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평창변을 열어서 여기서 교축작용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고온고압의 액이 분사가 확 되면 거기에서 주위에 있는 열을 빼앗아 정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쭉 다 한번 세워놓고 읽어보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 보시면 이렇게 해야지만 토출 가열도를 이렇게 형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냉매가 적정한 수준으로 들어갔을 때 실내기의 용량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실내기의 용량에서 처음부터 정발을 해서 마지막까지 정발을 다 하고 나면 2300, 3200W다, 뭐 5000W다, 6000W다 이렇게 할 때 실내기 용량, 즉 정발기의 용량을 가지고 이거는 얼마 정도의 그 용량을 가지고 냉방을 하는 기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게 냉매가 부족한 현상을 이제 일으키게 되면,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펜을 사용해서. 자, 지금 보면 2300W의 어떤 용량의 실내기가 있다고 쳤을 때,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뭐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냉매가 들어와서 여기에 전자팽창변 EV가 달려서 여기에서 냉매가 출발해서 주위에 있는 공기를 흡입을 해서 그 다음에 정발하고 시원한 공기를 내보낼 때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대로 다 정발이 이루어서 딱 여기 이 마지막까지 정발이 딱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게 이제 사실상 2300W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냉매를 좀 부족하게 넣었다. 물론 이제 이 그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그 실외기에 상당히 그 고도로 설계된 어떤 로직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여기 전자팽창변이 각 온도를 제어하고 팽창변이 더 열어서 이렇게 냉매를 보내주는데, 자, 전실 운전을 했을 때 냉매가 부족하면 이 정도에서 끝나겠죠. 끝나고 이 부분만큼은 실제로는 그 에어컨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이미 가스로 빠져나가 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냉매를 왜 배관 계산을 뭐 일일이 다 하고 실내기의 각 용량별로 보정 개수를 더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저울로, 뭐 물론 이제 410A의 경우에 2개의 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냉매이기 때문에 달아서 넣는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냉매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냉매를 우리가 넣을 때 굉장히 그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 다르게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에어컨이 이렇게 있고 여기 전자팽창변이 달려 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한 냉매가 쭉 돌아서 여기도 계속 액냉매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도 계속 액냉매를 흘러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이제 전자팽창변이 이제 더 이상 냉매를 오지 말아야 하고 조일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 부분 조였을 때도 계속해서 간다. 이래 되면 냉매가 이제 많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그 가열도 제어를 냉동에서는 5도라고 했는데 시스템 에어컨은 한 3도 정도로 토출 가열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정발이 끝나게 되면은요, 여기 정발이 끝나고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저온 저압의 가스 상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온도가 낮게 되면,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액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액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실외기로 들어가서 컴프레셔에 있는 콤프로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금 전에 제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액압축, 액압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액압축을 일어나지 않게 위해서 중간에 회로를 하나 더 집어넣어 가지고 이 온도를 한 3도 정도를 더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3도를 더 올려서 3도를 올리게 되면 이제 이게 가스 상태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스 상태로 해서 들어가면, 물론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뭐 리지브 탱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치가 있긴 한데 일단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